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국교육지원청 장학사 김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신나는 학부모 자원봉사자 연수에 참석하신 칠곡, 고령, 진주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나는 학부모 자원봉사자 연수에 참석하신 학부모님들을 전수하기 위해서 칠곡, 고령, 진주 세계청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참석 예정인데 진주 행사 시작 전에 조금 참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된 관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신나는 학부모 자원봉사자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대회를 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서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경상북도 이금식 교육장님께서 영상으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다른 일종님의 인사에는 참석하지 못하시고 동영상의 인사 말씀으로 대신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교육감 임종식입니다. 봉사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책 나눔 학부모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지원과 노력은 학생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전하고 독서의 즐거움과 중요성을 일깨우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AI 시대의 독서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꼭 필요합니다. 책 나눔 학부모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봉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길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경북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나는 학부모 자원봉사자 연수는 학부모님 자원봉사자님들의 전문적 신장을 위해서 학교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교육은 원격 버전 포함해서 필요한 과정 2시간, 교육과정 2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오늘 연수는 기본과정 2시간과 교육과정 2시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교 성장을 돕는 학교 도서관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신 경주고등학교 자소교사 박세영 선생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성주고 자소교사 박세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신나는 학부모 자원봉사자 연수를 하게 됐는데 제가 강의 제목을 성장을 돕는 학교 도서관이라고 지정했습니다. 사실 학교 도서관은 그냥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다 그런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성장을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학생 성장하기 위해서는 혼자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성장이 일어나려면은 학생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교사 혹은 친구도 필요해요. 교사만이 학생을 훈련시킬 수 없거든요. 그리고 도서관이라는 어떤 물리적 공간도 필요하고요. 그 도서관만 있다고 학생이 또 잘 성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사전도사도 있지만 혼자 할 수 없는 녀석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원봉사자 학부모님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사실 연수라고 하지만은 저에게 있어서 오늘 이 자리는 좀 감사와 연대의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학교도서관을 함께 성장시켜주는 주체가 되시는 것이고 또 그렇게 차츰차츰 성장해 나간 학생들을 오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연대하는 그런 자리이신 것 같아요.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서관 법이 있어요. 모든 도서관들은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의해서 기관이 운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공공기관들은. 도서관 법에는 여러 종류의 도서관이 있어요. 학교 도서관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또 어떤 도서관이 있을까요? 도서관. 네, 여기 보면은 칠곡교육청 지역에서 운영하는 칠곡 도서관이 있죠. 그런 것은 공공도서관이죠. 학교 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 도서관, 그 다음에 국가도서관도 있고요. 특수도서관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단종이라는 걸 도서관에서 부르는 종별로 또 다시 합의 법령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도서관 진흥법 안에 법에 그거를 두고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학교도서관이란 학교 내에서 학생과 교원의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도서관은 학교 안에 있는 물리적 공간임을 법에서 명시도 해주고 있지만 학생과 교원의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학교도서관은 그런 역할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0분까지였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잠깐 하나요? 없으신가요? 개인적으로 따로 여기 오셔서 주의력이 분리되는 시대예요. 요즘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의 주의력을 자꾸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주의력이 분리되는 시대에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알찬 강의를 해주신 곽선현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학부모님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고요. 11시까지 다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1시부터 2부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부 칠곡 성주 고령 청년 학부모 자원봉사자 연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에 앞서 칠곡 성주 고령 교육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잠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주교육지원청 김시영 교육장님 소개해드립니다. 고령교육지원청 정태호 교육장님이십니다. 네, 칠곡교육지원청 민지화 교육장님이십니다. 네, 그러면 정주 고령 칠곡 교육장님 순으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말로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모임에서 제목이 아주 닥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책 나눔, 자원봉사. AI 시대고 미디어 시대지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여주는데 아주 소중한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의 모임이라서 또 의미 있고 가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태호입니다. 우리 고령은 나이가 많아서 고령인데 안 올라들었죠. 우리 고령 학부형님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고령에서 오신 분, 네 분, 예.
우리 교육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 또 김진아 교육장님 더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신곡교육장 김진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성교에서 오신 우리 칠곡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칠곡 참 좋은 곳입니다. 제가 와보니까 호흡 평화의 도시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칠곡은 제일 좋은 게 사랑입니다. 아마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으셨던 것 같아요. 축구는 0대 0으로 잘 이기고 있습니다. 축구 이겨시고 강의에 집중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원장님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멀리 직접 방문해 주신 교장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연수 2부 강의를 맡아주실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다시 시작하는 마더링의 저자이시며 가족성장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신 서희진 소장님이십니다. 소장님께서는 영국 런던대학교에서 교육대학원에서 K 마더링의 주제를 연구하여 박사학위 취득하셨고 부모교육과 가족성장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와 강연 활동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원칙, 정서적 자본과 관계 마더링이라는 주제로 부모와 자녀와 건강한 관계 형성과 정서적 성장에 대해 뜻깊은 말씀을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큰 박수로 세진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진입니다. 되게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생산원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거기다 봉사이라는 좋은 키워드가 있다는 건데 저도 잘 맞는 것 같고 그렇지만 또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프로를 많이 해주시고 그러시는 것 같고 궁금하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서 생각보다 듣는 것과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단어를 줄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되게 대신에 궁금증은 좀 해결을 하는 마음이고 제가 눈이 나빠요. 그리고 이게 눈물이 되면 눈물이 많이 나요. 가족들과 눈치는 감동한 게 아니라 몸에 묻어있구나. 그래서 숨겨내시고 빨리 하고 약간 좀 개념적인 것도 좋아하는데 쉽게 보고 싶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셨지만 그래도 시간을 하는 거니까 저한테 편안하게 궁금하신 거 이렇게 도움되고 싶으시면 더 빨리 해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더링 할 때 마더링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마더링 하니까 사실은 마더링의 반대가 파더링이냐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개념부터 하는 거 있는데 우리 그 대자연 할 때 영어가 마더네이션이에요. 대자연 그러면 거기에는 큰 과목도 있지만 사실은 이끼도 있어요. 그리고 닭골도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게 마더네이션이잖아요. 거기에서 마더를 생각하시는 게 그럼 우선 이제 처음에 제가 연구를 시작하려고 연구를 하려고 시작했을 때 그때만 해도 제가 내가 드디어 박사다 내가 그러면서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것을 우리 한국 엄마들 혼내주고 싶다 이러면서 막 했어요. 막 교수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니 결론을 물어봤어요. 이거 뭔데 남들을 영어를 젖지 않나잖아요. 이거 뭔데 젖지 않느냐라고 그걸 말하면 엄청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아닌가? 내가 볼 때는 엄마만 잘하면 내가 똑바른 거 아닌가? 라는 나름의 생각을 하고 사교육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먼저 첫 번째 게임인데 별거 없다. 영국인들도 똑같이 힘들고 우리나라 사람은 더 힘든 거에 대한 원인을 되게 깊이 알아가면서 알수록 게임하게 되어진 거가 사실은 마더링이었어요.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저도 요즘에 마더링인지 몰랐거든요. 정말 되게 교수님이 야 그거 마더링이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마더링이 뭔가 하면 마더링이 되면
아니라 아빠건 엄마건 할머니건 선생님건 누구든 다른 사람을 정서적으로 릴레이셔널하게 관계를 가지고 돌보고 서포트해주는 그 모든 일이나 다 마더링이에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시면 박수. 이제야 제가 그 다음 진도를 나가요. 내가 90이어도 70살인 아이한테는 나는 엄마잖아요. 여전히 난 엄마이고 싶죠. 그리고 난 존중을 받고 싶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마더링 그러면 페어런팅이랑 오해를 하기 쉬워요. 페어런팅은 뭐죠? 훈육이에요. 모든 양육서가 사실은 훈육에 집중해서 초등 저학년형 유아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제 책은 약간 10대에 집중된 책이에요. 그 다음으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이 뭐냐면 이제 셀프 마더링으로 엄마 자체 우리를 돌보는 거 그런 건데 나를 돌보기 위해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반응이 있잖아요. 어떤 현상이 있잖아요. 애가 짜증을 낼 수도 있고 뭔가 입시에서 내가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뭐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현상이 왔을 때 그것을 내가 나와시키지 않고 어떻게 잘 해서 계속 반응을 내보낼까. 그래야 순간적으로 내가 소진되지 않잖아요. 이걸 생각하는 거에 대한 게 F로 받고 T로 반응하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 있을 때 일단 공감을 해줘야 돼요. 우쭈쭈가 아니라 얘가 이렇게 있구나, 얘가 이런 데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상초를 하죠. 하나, 요번에 참교육 상벌입자 3개 쓰는데 뭐 한자 헷갈려가지고 그냥 3개 쓰듯이 뭔가 스스로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3초를 멈추면서 F로 생각하는데 감정을 이해했더라도 할 건 해야 하는 거. 이게 사실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F로 받고 T로 반응하고 그 다음 또 F로 받고 T로 반응하고 계속 연습하는 거죠. 이렇게 순환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언제 어떤 거를 꺼낼까. 항상 F로 받는다는 건 태도는 온유한 거죠. 뭐래? 아직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랬어? 그랬죠? 이러고 있고 그랬어? 하지만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 된다 라는 거를 10대 때는 꾸준히 훈육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사실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을 얘기할 때도 18세까지는 훈육이 필요한 단계라고 봤어요. 그래서 너무 우쭈쭈 마더링을 하게 되면 아이가 부모 밑에서 페어런팅이 필요한 시기에 배워야 할 것을 못 배우고 성인이 되버려요. 그러면 평생이 나의 짐이 돼요. 그럼 우리의 노후가 힘들죠. 그래서 입시 마더링이라고 하는 시간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8년이에요. 5학년부터 고3까지. 그 시기는 입시 마더링이에요. 그렇지만 그 입시 마더링이 끝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교육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 평생용 얘기하듯이 교육 마더링은 평생이에요. 그 평생의 교육 마더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항상 F로 받고 T로 받고 각 관계는 순환돼야 내가 소진되지 않고 이렇게 내가 여유를 가지려면 제일 중요한 건 원칙을 지키되 나를 보호해야 돼요. 엄마가 여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엄마 스스로가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좋은 커뮤니티, 그래서 좋은 소셜 캐피털도 있으시잖아요. 커뮤니티가 있어야 되고 정말 이런 호혜적인 나눔 같은 거에 봉사활동도 하셔야 되는 게 좋고요. 그래야 내가 소진되지 않죠. 그리고 나한테 가장 알맞는 분별력은 뭘까? 나한테 가장 알맞는 스펙트럼 중에서 지금 나는 뭐에 집중해야 할까? 이거를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과 나하고 맞춰야 돼요. 우리 연구에서 질적 연구와 아시죠? 양적 연구가 있거든요. 질적 연구는 관찰이 제일 중요해요. 인류학에서도 중요하거든요. 인류학자들은 그래서 민족이나 그 단체에 들어가요. 그래서 계속 봐요. 얘네들은 왼손으로 밥 먹고 오른손으로 먹고 이런 걸 봐요. 이런 관찰을 되게 할 수 있고 그 관찰을 생각해서 결과물을 내는 게 질적 연구거든요. 마더링은 질적 연구가 필요한 분야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평생 꾸준히 가면 아이를 키우는 기간이 끝난 다음에 번아웃이 오거나 빈둥이 죽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나대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어져 있고요. 제가 그 다음에 꼭 하고 싶은 게 인생 이모작이에요. 저도 인생 이모작으로 이제 애들 키우고 나와서 강연을 하고 다니잖아요. 이걸 좀 오래 하고 싶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도 뭔가에 대한 그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에서 저는 애를 키웠던 시간을 좀 활용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뭔가 지금 되게 좋은 봉사도 하시고 있고
그리고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잘 활용해서 나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걸 잘할 수 있으면 제일 중요한 건 엄마의 삶이 풍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과정은 다 떠나서 엄마가 스스로의 삶에 희생으로 된다고 되면 안 돼요. 희생이 되면 안 되고 내 삶이 행복한데 삶이 행복한다고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뭐 즐거워라 이게 아니잖아요. 제일 즐거우려면 내가 해야 될 이 순간에 아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돌아와야 돼요. 그분들한테 소진돼서 끝나지 않고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별거 아닌 거지만 스스로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는 걸 잘 생각하는 거, 그게 저는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거에 대한 걸 강조하는 게 가족아비투스. 가족아비투스라고 하는 건 보드리에가 얘기한 부분인 건데 지금 몇 분 남았을까요? 10분 정도요. 엄청 빨리 끝낸 거예요. 박수! 지금 보시면 브로디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사회학적으로 거장이에요. 그 사람은 민족적 아비투스를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의 아비투스는 뭔가요? 예를 들어서 애는 엄마가 키워야 돼. 애가 잘 되면 엄마가 잘하는 거야.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 아비투스 뭐가 있죠? 문화적인 거에 대한 다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국가적인 아비투스가 있어요. 민족적인 아비투스가 있어요. 이제 한국적인 가장 아비투스 중에 하나는 교육 승산이죠. 애들 일단 교육에 대한 것도 중요하잖아요. 더 생각해요. 그리고 경쟁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도 되게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민족적인 아비투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되게 마이크로 퍼스펙티브로 보면 우리 가족만의 아비투스도 있어요. 우리 집은 그래도 공부하는 애들이 좀 대접을 받아. 우리 집은 건강 최고야.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가족마다 정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를 먼저 살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교육 마더링에 대한 거, 그 중에서도 입시 마더링에 대한 걸 먼저 생각한다면 그래도 공부하기 좋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화이징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게 패밀리 아비투스에서 저는 이 아비투스를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까 생각할 때 기후로 생각했어요. 어떨 땐 비도 오고 어떨 때는 눈도 오고 햇빛도 쨍쨍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게 아비투스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은 바뀔 수도 있지만 공통된 일종의 공기, 일종의 기후 계절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정하셨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실적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애들 공부할 때는 조금 굉장히 좀 차분하게 해주라든가 뭔가에 좀 이렇게 선입견을 많이 바꿨으면 좋겠다 싶은 게 우리가 생각할 때 공부할 때는 엄마를 같이 해서 책을 피고 있어. 안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서 엄마가 막 전화를 한다든가 그래서 공부하는데 엄마는 신경 쓰지 않고 엄마 가족여행 갔다 올게 실제로 많아요. 그렇게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조금 교육에서 맞춰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족 내 합의가 필요한데 어려서부터 할 게 많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화 위치. 저는 스레드를 가는데 스레드가 나름 제가 좋은 걸로 알았으니까 오셔서 보시고요. 제가 엊그저께 썼는데 되게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게 있어요. 그것도 영국에서 저는 교육 연구를 보셨는데 거기는 엄마랑 아빠가 다 보헤미안 아티스틱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과학을 좋아해요. 그건 엄마는 예술적인가 과학이랑 별로 관계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애가 막 과학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 9,000명을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 공통적인 경우에는 엄마의 전공이나 엄마의 학벌이나 지력이랑은 관계가 없더라. 근데 한 84% 정도가 다 매일 박물관도 가고 또 이벤트를 다 했어요. 그러면 교육적인 투자를 다 한 거죠. 같이 교육 TV도 모두 다 했지만 실제로 집에서 그걸 이벤트성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대화를 꾸준히 하는 집안의 아이들은 결국은 부모의 학벌이나 경제력이나 나머지 백그라운드랑 관계없이 아이가 프란적으로 소위 말하는 학문적으로 갖고 가는 어떤 경향성이 많더라라는 거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선입견을 깨시고 뭔가 이벤트를 했으면 지금처럼 뭔가 독서 이벤트를 했으면 갔다 오자. 근데 갔다 왔으면 날씨는 자 이게 아니라 어땠어? 저는 습관적으로 얘기해요. 오늘 뭐 느꼈어? 세 가지로 말해봐. 세 가지로 말해봐. 내가 책을 썼는데 자꾸 대화를 하는 거죠.
제가 아까 저희 아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야, 정상님 한 번만 해봐. 그거 할 수 있어. 이런 얘기 자꾸 해줬던 것처럼 대화에서 어떤 거를 얘기하느냐라는 거에 대한 건 사교육이나 나머지 입시랑도 관계없이 아까 우리 전자의 교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활용하는 거에 대한 걸 하시고 실제로 집에서도 대화를 연결시키시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게 아주 아르토스가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관계가 무너지냐 아무래도 사교육이든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대치동이든 뭐 사교육을 많이 하면 되게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다음 관계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학군지의 특징은 전부 꼴등도 3, 400을 준다는 거죠. 근데도 결과가 안 나오긴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선입견은 없애고 뭔가 입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을 그런 교육에서 뭔가 적합하게 훈육하는 게 좋지만 첫 번째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원활하게 교육적 목적을 이루려면 포함되어야 된다. 관계를 지키면서 원칙을 지키면서 제일 중요한 엄마가 소진되지 않아서 지속 가능한 그런 가정의 아비주스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모델이다라는 생각이에요. 멋있죠? 그래서 이게 말씀드린 결론이는데 내가 완벽해서 내가 이용됐으니까 이용해서 가버리면 완벽하면 희생이 됩니다. 완벽보다는 설계를 하자. 제가 저희 아이들 다들을 제가 바꿀 능력이 없었으니까 아예 뭔가 환경을 바꿨던 것처럼 그리고 뭔가 설계를 하고 이렇게 옮겼다가도 진짜 아니면 수정 좀 하거든요. 그런 거 다리와 함께 훈련을 하는 나름의 공식 같은 게 스펙트럼 마더입니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제가 핸드폰 꺼냈죠? 그래서 뭔가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음에 다른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후기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개인적인 질문 잠깐 좀 가져볼까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리고 오늘 제가 꼭 듣고 싶은 건 가장 기억에 남는, 제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도 있죠? 그것도 해주시고요. 오늘의 강의를 한 문장으로 남기고 평가한다면 어떤 걸까? 또 더 궁금한 거, 자유롭은 춤추. 아까 이 QR코드에서도 별거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연구에 도움이 되게 자제분이 몇 학년 정도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을까요? 네, 감사했습니다. 오늘 한상 강의를 주신 조혜진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